영혼을 울리는 목소리, 테너 최승원. 몸이 불편했던 그는 늘 어머니의 등에 업혀 살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몸 내 한번 내가 내 스스로가 뒤집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있던 그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음악.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지만 장애로 인해 또 한 번 좌절해야 했습니다. 너는 몸뚱이도 그렇고 목소리도 아주 꽉인데 어떻게 너 그런 식으로 해서 뭘 성하겠냐고. 너 성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않은 그는 결국 그의 노래로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테너 최승원 씨를 소개합니다. Partir se morirá se con amor, on le sape de soi-même, à tout heure dans tout lieu. C'est toujours le deuil d'Homère, le dernier vers d'un poème. Partir, c'est mourir un peu, c'est mourir à ce qu'on aime. C'est son âme que l'on s'aime chaque adieu. Partir, c'est mourir un peu. C'est mourir un peu. 제가 알기에는요, 그 노래를 부를 때 두 다리의 힘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가 맞죠? 네. 네. 제가 배운 노래 테크닉 중에 하나가 네. 다리만 굳건하게 잘 스탠드하고 있으면 노래가 네.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상 지금 15초를 서 있기가 좀 버거운 그런 다리와 네. 또 어깨가 빠져서 장애 2급이라는 몸으로 성악을 하기에는 의학적으로 또 성악적으로 불가능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하세요? 네. 그럼 오늘 그 우리에게 해주실 얘기가 노래를 시작하시게 된 얘기가 될까요? 그렇죠. 내 한계는 한번 내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로 그 노래를 통해서 그래도 축복받는 순간까지 했던 이야기를 네. 오늘 강의라기보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주제가요, 나의 한계는 내가 정한다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박수로 이야기를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악가 최승원입니다. 오늘은 글쎄요, 강의라기보다는
저의 한계를 도전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4살까지는 상당히 매우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벽지, 산골, 황지라는 탄광촌에서 전국을 유행하던 소아마비를 4살 때 걸리게 됩니다. 제가 소아마비를 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그때 시절을 솔직히 얘기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떠올리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때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식물인간처럼 돌아왔어요. 기저귀를 다시 차고요. 얘기도 못했고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는 눈알, 눈동자, 눈만 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저의 소원은 이렇게 서서 노래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걷는 것도 아니었고요. 한 번만 내 스스로가 단 한 번만 내가 내 스스로 몸을 뒤집어 봤으면 하는 게 제 소원이었던 게 왜냐하면요. 등 뒤에 오줌과 땀이 고여있으면 얼마나 가렵고 따가운지 아시죠? 제가 몸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 몸을 해서 사람을 불러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스스로 한 번만 뒤지고 싶었던 그게 그때 제 소원이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제가 한글을 깨우치길 바래서 행여나 보강동 동사무소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허들의 일을 그 일이라도 하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학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은 제가 대학교 시험 볼 때는 전기, 후기 이러고 있을 때 전후기를 다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거지가 안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렇게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저에게 생뚱없이 갑자기 저보고 생뚱맞게 노래를 하라는 목사님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일 그렇게 후기 레슨을 받고 후기 대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성악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잘못 왔어요. 학교에 성악가 중심으로 콘서트 콰이어라는 합창단을 새로 만들게 되는데 저로 하여금 아예 그 시험조차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등퇴장 하는데 걸그적거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다리가 15초 서 있으니 밖에 못 서 있으니까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더욱이 저는 지금도 손이 이렇게 많이 불편할 정도로 악보를 쥐고 이렇게 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를 이렇게 쥐고 오래 노래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 합창단조차도 제가 합격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현실의 지금 어려움을 직시하게 됩니다. 제가 졸업을 해도 대한민국 어디에도 합창단, 시립합창단에 제가 취직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절에 우연찮게 저희 집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미국 가서 저는 성악을 안 하고 내가 현실적인 직업을 택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한국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도장 파는 거나 시계 수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미국까지 가서 그걸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찾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노래하기를 반대하시던 우리 아버지께서 성악을 2년만 좀 더 해보면 어떨까. 정식으로 엄마 아빠의 마음에 그런 후원을 받고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정말 제 인생을 뒤바꿔 놓은 운명적인 스승님을 한 분 만나게 됩니다. LA에서. 그분의 이름이 헤르타 글라츠, 오스트리아 출신의 메조소프라노. 이 선생님을 만났는데 제가 만날 때 선생님의 나이가 81살이었습니다. 저를 가리고 싶은 노래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오페라 리골레떼에 나오는 아리아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라돈나의 모빌레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지 않나요? 그 아리아를 펴시면서 조이 이 노래 알지? 네.
알지만 이 노래를 레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왜? 아니 테너가 이 노래를 모르고 무슨 테너야? 넌 테너 자격이 없어. 뭐 그러죠. 왜 이 노래를 왜 테너인데 안 배웠어? 대한민국에서는 그 누구도 저보고 오페라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곡만 불렀습니다. 가곡만 연습을 하고 오페라는 되도록이면 멀리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목소리로 노래하는 거지 바디로 노래한다고 누가 너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냐고. 그리고 저를 노래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 노래가 되니까 저에게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요. 선생님이 다음 주에 큰 파티가 있으니까 노래를 잘하래요. 그러니까 파티인 줄 알고 나갔다가 노래를 했는데 제가 1등을 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알고 봤더니 이게 오페라 콩쿠르였습니다. 선생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가 너무 긴장하고 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설마 네가 1등할 줄은 몰랐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파사데나 오페라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 콩쿠르에 1등하는 바람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조직에서 저보고 콩쿠르에 나오라고 초청장을 보여줍니다. 선생님께서 들으시고 오케이 너가 여기까지 됐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대신 희망은 없지만 한번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죠. 선생님 이런 몸을 갖고 오페라 세계를 도전할 수를 진짜 가능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Why not? 왜 해보지도 않고 미리 다 정하는 거지? Why not? 결론을 미리 짓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시도하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과 열심히 해서 서부지역 결승까지 나가게 됐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결승 나가자마자 No more lesson, 레슨 안 한대요. 그리고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차분히 노래 임하래요. 왜요? 그랬더니 너가 하나마나 이미 1등은 내정돼 있대요. 소프라노하고 바리톤이 그렇게 내정됐답니다. 근데 저는 그날 그 두 사람이 고음을 내다가 실수하는 바람에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고음을 내다가. 근데 성악은요 콩쿠르 대회에서는 실수를 안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실수를 하면은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서 다음 선수까지 계속 긴장하고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는데 저는 다행히 그 순간을 넘어서서 그날 저녁에 서부 지역에 행운의 1등으로 뽑힙니다. 그렇게 1등으로 뽑혀서 1등 24명이 모이는 최종적인 뉴욕 결승에 가게 됩니다. 그날 전날에 우리 선후배가 오셔서 맛있는 순대와 도가니탕을 사주셨는데 이게 그만 기름졌나 봅니다. 그만 배탈이 나게 되고 다음날 결승날 호텔에서 극장까지 280m 되는 거리를 저는 많이 넘어져 가면서 그 무대를 쓰게 됩니다. 왜 그 무대에 섰냐고요? 다시는 안 올 것 같았어요. 이 기회가. 이 최고의 무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라는 무대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는 올 수 없는 이 무대. 근데 저는 그날 이렇게 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지팡이에다가 배를 얹고 노래를 합니다. 그나마 이게 덜 힘드니까요. Che manica se la lasci riscaldar cercar che giova 이렇게 저는 또 다른 한계를 넘어서 그렇게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993년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해마다 3명의 우승자를 뽑는데 그 해는 8명의 우승자를 뽑으면서 저를 우승자 명단 안에 넣습니다. 그렇게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전 세계의 동양인 테너 최승원, 마의 벽을 넘어가다 동양인 테너로서 그 누구도 우승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최초의 테너, 높은 음력 가수로서 우승자가 저에게 그렇게 큰 행운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나의 한계는 내가 정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계란 스스로 만드셨나요? 아니면 환경이 주어졌을까요? 저는 환경이 주어졌고요. 내 스스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지는 않았습니다. 넘어서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온 거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결과를 이뤘다고 이렇게 강의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넘어가는 도중에 많은 결과가 좋은 결과가 제 앞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도 저의 한계를 내가 정할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노래하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게 노래하실 때는 지팡이를 짚으세요. 그런데 그냥 다니실 때는 지팡이를 안 쓰시거든요. 네. 근데 혹시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이거는 제 이야기입니다. 네네. 곡해 안 하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팡이가 싫어요. 내가 어떻게 일어섰고 얼마나 힘들게 일어섰는데 걸었는데 근데 네. 지금은 이 지팡이가 참 저의 세 번째 다리입니다. 저로 하여금 노래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다리가 되줘서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감 의견단의 이제 공감 온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버튼 가지고 계시죠? 마음이 뜨겁게 움직이신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최승원 씨의 나의 한계는 내가 정한다 강연. 자, 공감 온도는 과연 몇 도일까요? 과연 공감 온도는 97도입니다.